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4월 22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보니까 드디어 미래통합당이 드디어 향후 갈 길에 대해서 새로운 상큼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아주 상큼한 출발을 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정당 사상 유례없는 종신 비대위원장을 모시기로 아마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아니 합의를 본 게 아니고 이것도 아주 합의가 아니에요? 아주 상큼한 방법인데 네네. 이게 황교안 체제에서 네. 그 일원이었던 네네. 그 심재철 씨가 네네. 어제 밤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저 당선자와 그 지금 있는 의원들 그 당 안에. 네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저 김종인 비대위가 절대 과반을 넘겼다. 네. 이게 무슨 이런 상큼하고 기발한 이 발상이죠? 이거 무슨 당원 단계에 있습니까?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은 당원 단계상에 있습니다만은 비대위원장은 이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고 네. 비대위원은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국위원회에서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선출해야 돼. 선출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면 심재철 빨리 집에 가야 될 저 실패한 지도부가 그럼 자기가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네, 이놈. 네. 지금 세상에 정치판을 30년이 있었던 자가 네. 간단한 이치도 모르는가? 어떤 심재철이 이번에 6선이 되었으면 국회의장에 도전하려 했거늘 네. 5선으로 끝나서 좌절했는데 나이는 나보다 한 살밖에 안 많네. 네. 아직 갈 길이 머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김종인 종신 체제를 갖다가 옹립함으로써 영원한 개국 공신, 안양공 심재철이 되어서 드디어는 김종인 비대위에서 앞으로 2년 4년 동안 마음껏 누리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걸세. 아니 다 좋은데 심재철 선배가 참 그런 치졸한 생각 안 하셨기를 바라고 그 모든 일이 어려울수록 그 정도를 밟아서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심재철 지금 그러니까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은 황교안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남으로 해서 잠시 그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을 때까지 기간 동안 행정적인 절차만 하면 될 것이지 자기가 무슨 권한 위임에 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또 무슨 설문조사를 해가지고서 뽑고 그걸 지금 전국위원회를 조만간 소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전국위원회는 저 물러날 20대 국회 멤버들이 합니까? 아니 그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전국위원회 한 500명 정도 될 거예요. 네. 전국위원회가 네. 전당대회에 이제 수임 기관이 전국위원회니까 네. 보면 국회의원 등등등등등 당협위원장 등등등등 해갖고 한 500씩 정확한 숫자 모르겠으면 대략 한 600 언저리예요. 이 사람들이 갖다 결정하는데 여기에는 낙선자도 포함되어 있고 당선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겠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야말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영광 씨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심재철 왜가 당 대표 갑자기 그만뒀기 때문에 근데 잠깐 왜가 그렇다고 단 하루도 어떤 적통을 갖다가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연속선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법리적으로 하는 거지. 법리적으로 하는 것뿐이지. 당선자 대회를 빨리 열어가지고 그렇죠. 이번 주라도 열어가지고 네. 새로 원내대표가 거기서 선출되면 네. 다음 주라도 해가지고 네.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주도하도록 해야지. 네. 실패의 책임을 진 지도부가 예. 왜 이런 뒷설거지까지 다 하고 아니 그러니까 뒷설거지가 아니지. 뒷설거지가 아니 지금 나가기 전에 제가 보면 사리사욕입니다. 네. 사리사욕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갖고 내가 오늘 오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아침에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니 임명진 씨라고 있어요. 네. 이 당의 목사님 6대 비대위원장입니다. 임명진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고 그 언저리에 비대위를 맡아서 한 100일 동안 비대위원장 하면서 목사님이죠. 원래는 좌파입니다. 아주 강력한 좌파였습니다. 도산이라고 아시죠? 네. 도시산업선교회. 근데 그 임명진 목사가 비대위를 구성해서 그 비대위에서 한 것이 뭐냐니까 대통령 후보 선출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네. 한 말씀 하시는데 또 맞는 말이에요. 이게 비대위원장 좋아하는 게 이 당의 고질병이다. 내가 6대 비대위원장이다. 내가 6대 비대위원장인데 이런 거 있죠. 말만 생기면 엄마 나 어떡해. 엄마도 아니지 옆집 아저씨야. 옆집 아저씨한테 가고 옆집 엄마
저 좀 주세요. 엽주 엄마 나 어떻게 어. 그러면서 이 임명진 목사, 임명진 6대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뭐냐니까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책임져야 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자들이 보면은 엉뚱하게 외부에서 저 외부 사람 끌어다가 비대위원 맡겨놓고 잠깐 흔한 얘기 소나기 피하고 살짝 소나기 그치면 너 나가 그리고 자기들이 다시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김종인 씨는 네. 대선 때까지 네. 그러니까 2년간 내가 해야 되겠다. 뭐 네.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뽑는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 비대위원장이 뭐 말빨이 안 막히니까 네. 나는 2년 동안 하겠다라고 이제 심재철 씨한테 조건을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건 당헌 당규 안 고치고 그냥 전국위원회에서 우리 김종인 대표를 2년 임기에 종신이죠 사실은 종신 비대위원장을 한다라는 게 통과가 됩니까? 저는 이게 만약 민주당 같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통합당은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힘 있는 사람 오면 줄 서는 게 버릇이니까. 아이 그게 바로 고질병. 그 임명진 목사가 얘기한 고질병이에요. 뭐 툭 하면 가서 줄 쫙 써갖고 심재철 씨 같으면 뭐 비대위원 한 자리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미 물밑 대화가 있다고 봐요. 떨어진 사람들 중에는 혹시 뭐 이 지도부에 뭐 혹시 뭐 다른 뭐 무슨 혁신위원장이라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따져보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협상하는 게 아니고 힘센 놈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레밍이라 그러죠. 레밍 들쥐. 이게 물에 빠져. 임명진 비대위원장 온다 그러면 임명진한테 어떻게 줄대 볼까? 거기 뭐 비대위원 있다 그러면 혹시 또 뭐 공천에 뭐 영향 주는 사람 아니까 이렇게 이 당의 고질병을 파고드는 이제 이 양반이 누구야? 김종인 씨가 해보니까 이제 간을 본 거야. 아, 끝났어. 호구들. 그냥 호구들. 찌르면 찌르는 대로 가는 놈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임명진 목사 얘기하니까 임명진 목사가 오늘 비웃듯이 얘기했더라고요. 너무 비웃더라.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 당시 비대위 만들고 2017년 5월 대선을 위해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그 틀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 당시 심재철 의원이 와서 네. 나보러 대선에 출마하라 그러더라.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 임명진 목사의 이 생생한 증언을 보았길래 지금 심재철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상큼한 방법으로 당원 당규하던 상큼한 설문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지금 보따리 싸놓고 이사침센터 전화해야 될 사람이 내가 인테리어 공사 다 하고 나가겠다고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까 오늘 보면 정진석 저 이번에 오선 의원들은 정진석 의원 그렇게 썼더라고요. 딱 그렇게 썼더라고요. 정진석 의원이 보니까 아니 뭐 이사 갈 사람이 말이지 뭐 인테리어 공사 내가 그리고 여러분 저는 좋습니다. 이번에 처음에도 이제 김종인 씨를 갖다 끌어들인 게 박형준 등 아니에요. 네. 근데 박형준 등이 끌어들였는데 그때 보면 김종인 씨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이 누구였습니까? 예전에 저쪽 당의 비대위원장 할 때 누구였습니까? 민주당 최명길 의원 아니에요? 최명길 또 왔죠. 최명길 따라왔죠. 최명길 또 따라왔어요. 여러분 미래통합당 전국위원 여러분 저는 이제 의원들한테는 이미 저 희망 갖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당선인들하고 낙선자들 희망 갖지 않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지금 전국위원 여러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종신 비대위원장으로 오고 실제 그 2인자 역할을 할 최명길 저 민주당에서 의원하시던 양반이 여기 오신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미 활짝 문을 열어주고 거기에 꿍짝 맞춰준 심재철 현 원내대표가 지금 곧 방 빼야 될 사람이 인테리어 공사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보일러 공사까지 다 해놓고 나가겠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아니 뭐 이제 뭐 전국위원회도 기대할 것도 없어요. 뭐 이 당 망하는 거 다시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뭐 당 이론도 아니고 우리 당 논평하는 거니까. 네. 근데 왜 김종인 씨는 이렇게 80 노구리 끌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무슨 흡사 이건 뭐 천하 주요하던 뭐 공자님 비슷한 거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이 양반이 대권적인가요? 네. 언제부터입니까? 대권. 이 양반이 대권 욕심을 가졌던 것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 제가 말씀 1930 아니 1930년이 아니고 30년대네 30년. 지금 그러니까 이제 40년 돼가는 이제 얘기. 이 양반이 이제 저 88년에 국회의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 저 보건사회부 장관인가요? 발탁되었고 그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 되면서 실제 우리나라 경제를 주물럭거리는 대한민국 경제계의 왕이었습니다. 네.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종인 그 당시 보면 장관하고 경제수석이던 이 양반 YS 정권 들어오면서
결국 감옥 가게 됩니다. 뭐, 동아은행 비리.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때 보면 그 당시 파다하게 돌았던 이야기가 그런저런 식으로 조금 자금에 손을 썼던 것이, 신경을 썼던 것이 이미 이 양반도 노태우 이후 YS가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는 꿈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시원찮거든다. 자기가 보니까 YS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지금까지 만나본 놈 중에 제일 신선한 게 미래통합당이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저쩌고 죽었어요. 쭉 있다가 이 양반을 다시 살려준 게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멘토 중 300인 멘토 중에 한 명. 그렇죠. 2010년 말 2011년 초에 안철수를 갖다가 앞에 세워서 그때 윤여준 씨하고 김종인 씨가 뭐 킹메이커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섭정왕이 되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그때 킹메이커. 안철수부터는 아니 섭정왕이지. 섭정왕이가 이 시기에서 강화도료 앉혀놓고 강화도료 앉혀놓고 안철수 보니까 뭐 이게 뭐 거의 뭐 자폐 수준의 애니까 아이니까. 예, 그 이제 고정 그 승복의 본명이 뭐야? 그 개똥이지 개똥이 갖다 앉혀놓고 네. 대원군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2011년에 안철수의 한마디에 깨갱한 겁니다. 네. 안철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300명의 멘토가 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로 갔냐 하니까 박근혜한테 들러붙습니다. 총선 앞둔 박근혜가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그 박근혜 이준석이하고 같이 이제 그렇죠. 비대위원으로 2011년 12월입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 위원장에서 총선에 이겼는데 보니 박근혜 비대위원장 학을 띈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2012년 총선에서는 김종인 씨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네. 경제민주화는. 근데 대선 그 이후에 대선으로 진입하면서는 그야말로 그냥 꾸어다놓은 보릿자루였던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전화 한 통 없고 전화도 하고 대사 하나 안 내버려주고 대사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도 절치부심하던 두 번째 대원군의 꿈이 깨집니다. 네. 세 번째 대원군의 꿈을 2016년 초에 갔습니다. 네. 그때 마침 또 절체절명의 위에 빠져있던 문재인 대표가 그 허명만 듣고 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네. 그때 기억 안 나세요. 지금은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비대위원장 같은 거 안 해. 네. 하면은 비대위 대표해.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자기가 이선 퇴진하고 비대위 대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그때 하고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해찬 그때 정권을 줬으니까 이해찬 목 자르고 그다음에 누굽니까 정청래 목 자르고 강기정 목 자르고 다 잘랐어요. 네. 그리고 이 양반이 비례대표 2번을 자기가 셀프 공천을 합니다. 네. 그때 친문들이 중심이 되던 전국위원회에서 그걸 갖다 부결시켜 버립니다. 사실상 묵사발을 내버려. 그때 이게 힌트 하나 숨어 있네. 전국위원회가 또 여기 등장을. 제가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황태순 정치 평론 좀 한 사람입니다. 정편의 황태자. 뭐 황태자, 네. 황태순. 자, 그래서 그때 박살 내니까 김종인 씨가 구기동 집에서 집거하니까 양산에 있던 문재인 전 대표가 급거 김해에 와서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서 하루 한 서너 시간 대화해서 다시 나옵니다. 그때 이미 종편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김종인 씨 이빨은 빠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총선 끝나자마자 완전히 토사구팽 당했잖아요. 친구들한테. 이 양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2017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국회의원직 비례대표 5번째 비례대표 버리고 왔는데 또 보니까 이 황교안이는 어루만 사람이 또 SS를 치네. 고맙게도. 절대 안 한다, 나 안 한다 그러더니 뭐 조건도 안 달고 그냥 뭐 하겠다고도 막 매달리다가 이제 황교안이 하도 안 되니까 이제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역사를 들으니까 여기 보이네. 이 사람이 그 이전은 섭정왕이 아니라 진짜 대통령을 하고 싶은 거야. 이 당에 지금 이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그리고 당원에도 비대위원장은 예외로 돼 있어요. 당 선출직이 아니야. 비대위원장은 대선 출마하고 나갈 제약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나가는 것이고 그 뭐 어리버리한 애들 뭐 그리고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견제를 받고 협의를 하게 돼 있지만 이건 독재 권력인 겁니다. 비상대 독재 권력을 무한대로 대통령 선거 때까지 달면 그럼 내가 대선 후보지 뭐. 자 보세요.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 대표는 1년 6월 전에 그만둬야 되지. 그만둬야만이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예외 조항이 바로 2012년 11년 12월 28일 출범한 박근혜 강력한 대선 주자였던 박근혜 대선 주자한테 비대위원장을 맡겨달라 그러면서 이 당원 당규상 하면 출마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밑에
부칙 조항을 달았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제외다. 지금도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꿈을 꺾을 수 있는 미래통합 전국위원회밖에 없네. 그렇죠. 역사를 돌이켜 예, 보니까. 그러니까 전국위원회 마치 김종인 씨가 2016년에 과도한 욕심을 부릴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위원회에서 김종인의 그 보면 비례대표 순번을 갖다 부결시킴으로써 김종인을 갖다 꺾었던 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네, 김종인의 이 대선 꿈이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역시 그래도 역사를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보이죠. 보이네요. 네.